여러분이 어떤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은 1억 원에 이걸 팔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은 1,000만 원에 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 자체가 성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술가치평가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을 매기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여러분, 특허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돈도 안 되는 걸 굳이 발명할 필요도 없고 갖고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될까요? 여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다 보니 실제 특허권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고민하시는 분야이기도 해요. 하지만 인터넷에 도는 핑크빛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현실을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특히 기술가치평가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려야지요. 기술가치평가가 과연 뭘까요? 별거 없어요. 어떤 특허권을 취득한 기술이 있어요.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허권의 가치가 시장에서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기술가치평가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뭐 어떤 특허는 뭐 가격이 되게 높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허는 뭐 가격이 되게 낮게 평가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왜 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니 그 비용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술가치평가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을 매기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은 1억 원에 이걸 팔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은 1,000만 원에 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 자체가 성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 가치평가를 받았는데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특허권의 가격을 조정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 중인데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자자들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키우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 경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PR을 하거나 기타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열심히 성장시키다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이럴 때 특허권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기술가치평가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떤 특정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해주고 있으니 알아보시면 금방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국이나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평가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세 가지: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이렇게 있어요. 각 용어는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각 방법마다 뭐 현금의 흐름, 기술의 수명, 뭐 거래 사례, 로열티 이것저것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기관에서는 뭐 비용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을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몇 개의 방법을 종합해서 결론 낸 다음에 결과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서 어떤 것이 대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 드린 얘기를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A라는 회사의 기술가치평가를 맡길 때랑 B라는 회사의 기술가치평가를 맡겼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는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9천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측정해주는 기관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 그러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술가치평가 비용이에요.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많은 기관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그렇다 보니 그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하게 돼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건에 뭐 수백만 원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판단해야 될 기술이 종류가 많고 개수가 여러 개고 다양해지면 그만큼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가치평가를 맡기는 비용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 여기저기 맡기는 비용도 상당한 부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치평가를 맡길지 말지 선택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 중에 시장접근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 결국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케이스를 기초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특허권과 비슷한 건들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특허권에 대한 가치를 대충 예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치평가 비용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대표적으로는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화면 한쪽에 띄워드릴게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만약 여러분의 특허권과 비슷한 것들이 여기서 거래가 됐다면 여러분의 결정에 분명히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의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해당 기술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의 대표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임금을 대체하려고 특허권에 기초한 로열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일시로 계산하기 위해서 대표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기술가치 평가를 받아서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기도 해요. 근데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르면 특허권은 개상 후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 대표는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특허권의 가치에 따라서 법인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대표이사가 갖고 있던 특허권이 법인 설립 이후에 회사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법인에 넘기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을 다 내야 되므로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한 뒤에 이를 절세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허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내용인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